네, 이제 이어서 좀 해봅시다. 자,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유라시아 세계를 이어준 세계 교통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저 여기 도판에 보이는 이 초록색의 이제 초원길, 그리고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단길 실크로드가 이제 이 빨간색 요 선으로 도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아래 바다에 그려져 있는 바닷길. 이 세 가지 교통로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로부터 전통사회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대표적인 교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교통로가 활용이 되고, 사실 비행기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 육로교통, 특히 초원길이나 이런 비단길을 통한 육로교통이 더 비중이 있느냐? 그럼 이제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바다를 통한 교통은 활발하지만, 무역은. 하지만 전근대, 전통시대의 이 세 가지 교통로는 정말 이 넓은 광활한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어떻게 보면 혈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이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여기 초원길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비단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요 바닷길 얘기는 나중에 정화의 대원정 얘기를 할 때 그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원길과 비단길, 특히 비단길부터 먼저 하겠네요. 비단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딱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 이 두 사막이 있습니다. 이 두 사막이 이 남쪽에 있는 이 농경 사회와 그 북방에 있는 초원 사회,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오아시스 지역을 딱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자연 장벽과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나라, 그 나중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고비 사막과 같은 이 자연 장벽, 사막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통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거의 지옥이죠, 뭐. 잘못 들어가면 죽는 동네인데, 이러한 자연적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시점이 바로 한나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흉노와 이제 한나라가 다시 전쟁을 벌였는데, 한나라 유방 때 크게 한번 지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이를 갈고 전쟁을 준비했고, 결국은 걸출한 한무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야심가가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흉노에 대한 복수전을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쟁을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요 얘기를 하면서 또 나올 것 같네요. 그 당시 이제 어쨌든 한무제도 흉노랑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흉노가 만만치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목민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말 타고 활 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니까, 그런 기동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동전의 위력을 발휘하는 군사력이 이제 유목민의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결심했지만, 막상 이게 1대1로 전쟁을 붙으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저기로 사람을 보내서 뭔가 흉노랑 전쟁하는 데 있어 갖고 뭔가 자신들과 동맹을 좀 같이 힘을 합칠 만한 사람들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한나라의 어떤 강력한 어떤 동맹 세력으로서 후보 세력으로 떠오른 세력이 바로 이 월지라는 세력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 흉노라고 하는 세력이 결국은 한나라랑 전쟁을 앞두고 이제 월지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 월지는 한때는 흉노보다 강성했던 세력이었지만, 이제 흉노에 걸출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묵특이라고 하는 선우가 등장을 하면서 흉노가 강력해지고, 결국 그 강력한 흉노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서쪽으로 쫓겨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박트리아 왕조가 있었는데, 그 박트리아 왕조를 오히려 그쪽으로 도망친 월지가
박트리아 왕조를 굴복시키면서 그 동네에 이제 또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서 세운 월지가 대월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가만히 소식을 듣고 보니까 월지라는 세력이 흉노의 공격을 받아갖고 월지 왕은 붙잡혀서 그 왕의 머리 두개골이 술잔이 되어갖고 흉노의 선우가 그걸 술잔으로 쓰고 있다. 그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당시에 월지가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흉노한테. 흉노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월지는 흉노를 원수처럼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지를 찾아가서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흉노를 물리치자. 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월지를 찾아가는 길이 바로 실크로드의 개척길이었어요. 그래서 흉노와 전쟁을 앞두고 월지랑 동맹을 맺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월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의 한나라 사람들, 중국 중원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막 그 오아시스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전혀 몰라요. 물론 소통이 없었냐 그러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사막이라는 거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아니 식수가 없고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잘못하면 그냥 저기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사막에서 한번 길 잃으면 죽는 건 금방이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무제가 야 우리 저 월지를 찾아서 저 실크로드 그 당시 실크로드라고는 안 그랬지 뭐 저기 저 사막으로 저 서쪽 사막으로 이제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누가 한번 가볼래 그런데 사람들이 뭐 망설이는 거죠. 누구 하나 제가 가겠습니다 말을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뜻 손을 들고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장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장건이라는 인물이 뭐 그 당시에도 이제 한나라 관리였는데 뭐 고위직 관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무슨 장관급, 차관급 이런 고위 공무원이 아니고 젊은 이제 신진 관료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따지면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지. 이 젊은 장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요 사업을 하나 제대로 완수를 하면 뭐 출세길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 장건에 대한 표현을 엄청 이제 멋진 찬사를 해 주는데 장건이 뭐 사람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고 수완이 좋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뭐 어마어마한 개척자고 막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장건이 좀 모험심이 가득한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모험가적 기질이 있는 인물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건이 선뜻 손을 들고 그 미지의 땅 어떻게 보면 중국인 그 당시 중국인들한테는 죽음의 땅과도 같았던 사막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갈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장건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장건을 위시로 해서 이제 사신단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그 여행을 떠나는 그 먼 길을 떠나는 여행과에 대한 물자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름의 준비를 해 갖고 거기다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길 안내자 한자로는 간부인데 이걸 간보라고 읽어야죠. 사람의 이름으로 인명으로 읽을 때는 아비부자로 보자로 보통 많이 읽어요. 협보하듯이. 이 간보라고 하는 인물을 같이 가면 이 간보는 사실은 흉노 출신이에요. 흉노인입니다. 흉노 출신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중앙아시아 쪽의 어떤 정세에 좀 밝습니다. 어느 정도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보를 길 안내자로 삼아 갖고 장건의 대규모 이제 사신단이라고 할까 원정단이 이제 그 대월지를 찾아서 사막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죠. 100여 명의 종자를 거느리고 장안을 출발합니다. 이게 장건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대모험의 시작과도 같은 일이었던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월지를 찾아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농서 지역, 요 농서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지금 딱 실크로드로 들어가는 딱 그 관문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농서 지역은 그 당시에 흉노와 한나라가 딱 경계를 맞대고 서로 뺏고 뺏기면서 갈등하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제 서로의 세력이 딱 경계를 맞닿고 있는 지역. 그만큼 이제 흉노의 세력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끼치는 지역인 거죠. 잠시만요. 자꾸 눈이 자꾸 미안합니다. 이 농서 지역을 가다가 흉노의 군대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실크로드 비단길에 들어가기도 전에 농서 지역에서 붙잡혀 버리는 거죠. 흉노의 선우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야 너희들 뭐야? 잠깐 스톱. 너희들 뭐야? 멈춰 봐."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너희들 어디 가? 지금. 너희 한나라 사람들 어디 가니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월지로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쎄한 거죠. 흉노의 선우가 눈치를 챕니다. 이놈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월지는 우리 북쪽에 있는데 한나라가 어째서 사신을 보내냐? 내가 너희 그 한나라 남쪽에 있는 너희 배후 지역에 있는 남월의 사신을 보낸다고 하면 너희 한나라 허락하겠냐? 바꿔 말하면 너희 월지랑 짜고 지금 무슨 뭐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안 돼. 너희 못 가. 스톱. 멈춰." 그러고 그 100여 명의 이제 장건의 어떤 그 여행단을 모두 다 포로로 붙잡아서 흉노로 모조리 데리고 가 끌고 가 버립니다. 그렇게 흉노에서 장장 자그마치 10년 동안 붙잡혀 있어요, 장건이. 10 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유목사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함부로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 워낙 그 유목사회는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사람이 귀해. 인구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이 100여 명의 이 한나라 이거 사신단을 다 죽이질 않아. 얘들을 다 어쨌든 잘 그 케어를 해 갖고 이 사회 유목 사회에 정착하게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장건도 그냥 뭐 본의 아니게 끌려가 갖고 흉노에서 10 년을 살면서 거기서 아내도 생기고 자식까지 얻어요. 그러면서 정착을 해 버립니다. 그러자 흉노도 이제 이제 장건이 드디어 이제 '우리 흉노 사람이 됐다. 유목 사회에서 구성원이 됐다.' 생각을 해 갖고 장건에 대한 경계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얘도 이제 '우리 사람이 됐다.'고 믿는 거지. 그러면서 장건에 대한 경계도 점차 느슨해집니다. 그러자 장건은 싹 눈치를 보다가 냅다 도망갔죠. 냅다 도망갑니다. 장건은 그 당시에 이제 기원전 129 년이 되면 한나라랑 이 흉노가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한무제도 장건을 보냈어. "너 저가 서역으로 가서 이제 대월지를 만나서 우리의 동맹국을 찾아라." 보냈는데 얘가 소식이 없잖아.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 뭐 다 이제 죽었구나. 잡혀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한나라도 이 장건 일행을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장건의 일행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은 한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실 흉노 사회도 한나라랑 전쟁을 시작하니까 사실 그당 한나라 출신의 장건이나 장건의 일행이 사실 그 사회에 있기 좀 눈치 보이잖아. 뭔가 자신들을 더 좀 왜냐면 한나라랑 전쟁을 시작하니까 너 한나라 사람이지." 이러면서 자신들을 좀 더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회가 좀 전쟁 때문에 어수선해지니까 장건에 대한 경계가 좀 느슨해지고 그러자 냅다 도망을 가 버립니다. 탈출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원을 넘어서 대완이라고 하는 서역의 나라에 도착을 해요. 이게 대단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장건이 흉노 사회에서 탈출을 했어요. 흉노의 감시를 피해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10년 동안 흉노에 붙잡혀 있었어. 온갖 고생을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도망을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은. 어디로 가긴. 장안으로 가야지. 한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한다고. 근데 장건은 한나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흥미롭게도 정말 재밌게도 '내가 못한 나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신념으로 그 실크로드를 다시 갑니다. 사막지대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험준한 자연 지형을 넘어서 대완이라고 하는 서역 국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대완 뭐 강거 이런 이제 그 중앙아시아 동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유목 국가
이제 오아시스 국가이기도 한 이 대환, 강거 이런 세력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월지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게 돼요. 이때 대환하고 강거가 왜 장건을 도와주냐면 사실 이 당시 대환하고 강거 이런 세력들도 다 흉노에 복속되어 있었어요. 흉노의 감시와 흉노의 통제를 받으면서 흉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대환하고 강거 입장에서도 흉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 통제 속에 사는 게 싫은 거야. 항상 사사건건 간섭을 하니까 흉노가. 그리고 사사건건 항상 언제나 이제 갈취를 하고 물자를. 항상 물자를 더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대환하고 강거조 내심 흉노가 한나라의 전쟁에서 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건이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에 동맹국을 찾아 대월지를 찾아서 떠난다 그러니까 흉노 모르게 대환하고 강거가 장건을 이제 물심양면을 지원을 한 거죠. 통역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대월지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대월지에 가요. 가서 대월지 최고 지배자를 만나죠. 근데 이 당시에 대월지는 사실 그 이전에는 정말 흉노가 미웠겠죠. 흉노에 쫓겨갖고 서쪽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막상 그 중앙아시아에 가보고 나니까 이 동네 완전 노다지인 거야. 이 동네에서 완전 사실은 초원의 유목사회에서는 흉노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 때문에 자신들이 결국 실패했지만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자신들이 최고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회의 땅인 거지. 대월지가 그때는 대하라고 하고 이제 한자로는 대하라고 읽고 큰 대자에 여름 한자 써요. 그리고 이 대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리스인들이 세운 박트리아라고 하는 왕조예요. 이 박트리아 왕조를 지배하에 아래에 두고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월지가 막상 도망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미 복수에 관심이 없지 뭐. 아니 살기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장관이 가서 야 우리 한나라가 흉노랑 전쟁을 벌일 건데 너희들 우리 좀 도와줘. 같이 힘을 합쳐서 흉노를 물리치자 그러는데 대월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아니 우리가 굳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잘 사는데 왜 또 그 드센 흉노랑 전투를 하냐? 전쟁을 하겠냐? 싫다. 우리 안 해.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은 동맹국을 찾는데 실패를 해요. 어쨌든 대월지를 가서 대월지의 최고 지배자를 만났고 왕을 만났고 이 소식을 이제 한나라에 전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 천신만고 끝에 대월지까지 갔는데 대월지에서는 우리랑 동맹을 맺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 답신을 가지고 한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나라로 귀국하는 이제 다시 한나라로 돌아가는 다시 여정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장건도 아는 거야. 야, 내가 그 장건이 어디로 가냐면 장건의 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장안이 시안이 장안이죠. 여기가 이제 농우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충도가 있는 거고 지금 북쪽에 여기는 한나라의 장안 시안이고 요렇게 가서 보통은 이렇게 가면 비단길입니다. 여기 요렇게 북쪽으로 가는 요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함이 써 있죠. 함이 투르판 써 있고 투르판 함이 써 있는 요 길목이 어 비단길이고 이 비단길 남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길이 있죠. 요 길은 다른 길, 서영남로라고 하는 길이에요. 이게 뭐 다 합쳐서 모두 비단길인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비단길이라고 하면 여기 천산남로라고 써 있는 여기가 거대한 천산이라고 하는 산맥이 흐르는데 요 함이 투르판이 관문이거든요. 투르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천산북로. 그러면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이쪽으로 가는 거고 투르판 남쪽 길로 가면 카슈가를 지나서 이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는 실크로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기가 무서운 거야. 이 천산북로 요 비단길로 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흉노 사람들을 만날까 봐. 그래서 이번 꾀를 내 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천산남로랑 서영남로 사이의 요 공간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 자연적 장벽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사막 남쪽으로 이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으로 이른바 서역남로라고 하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서역남로 이 밑쪽은 뭐예요? 티베트 고원이야, 여기는. 티베트 고원 끄트머리에 사막과 딱 마주하는 이 지대에 교통로가 하나 있다고.
왜냐하면 티벳 고원이 있고 티벳 고원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온 계곡천들이 있잖아. 그게 여기 이쪽으로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티벳 고원 바로 북쪽으로 경계를 맞닿고 있는 요 지역, 이 지역으로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는 교통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서역남로라고 하는데 일로 돌아오는 거야. 일로 도저히 북쪽 길로 못 가겠는 거야. 흉노가 무서워서. 요렇게 돌아옵니다. 요렇게 돌아와서 요렇게 들어가려는 거지. 그러다가 대충 여기 이제 요 일대, 요 트루판 이 남쪽인 요 일대, 이 관문 일대 지나다가 다시 어디 탈인문지 남쪽 쪽에 서역 남로를 통해 귀국하다가 강족의 영역에서 다시 흉노에게 붙잡힙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또 흉노에 끌려가. 이 사람 흉노에 다시 끌려가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야, 장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끌려가는 것도. 그래서 다시 또 흉노에서 또 억류돼서 생활을 하다가 흉노에서 기원전 126년이 되면 내분이 일어나요. 흉노에서 선우가 죽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한번 흉노의 정치가 혼란해져요. 그 틈을 타서 다시 그 자신이 흉노 사회에서 얻었던 흉노인 아내와 자식 그리고 자기 영혼의 프렌드 간부를 데리고 장안으로 귀환하는 거죠. 이 간부라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흉노 출신의 인물이지만 장건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장건의 어떤 여정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나요? 그 뭡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봤어요? 뭐 소설도 있고 J.R. 톨킨의 유명한 판타지 소설인데 거기 보면 프로도가 있고 프로도 옆에 누가 있어요? 항상 프로도를 따라다니는 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 간보와 장건이 그런 관계인 거지. 이제 반지를 찾는 여정처럼 대월지를 찾는 여정에 영혼의 어떤 그 이제 프렌드로서 이제 영혼의 친구로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간보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간보와 함께 무사히 장안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건이 장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장관이 난리가 나요. 우와, 죽은 줄 알았던 장건이 살아 돌아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자, 아까 얘기했던 요게 천산북로, 이게 천산남로, 그다음에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이른바 탈인분지라고 하는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고 요 남쪽으로 서역 남로가 펼쳐져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보통 당나라가 아니 지금은 한나라지. 한나라의 이 장안에서 요렇게 가서 서역 남로로 가거나 천산 남로로 가거나 천산 북로로 가는 길이 다 실크로드, 거대한 실크로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카슈가를 지나면 실크로드로 가는 거죠.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어쨌든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서역 남로보다는 보통은 천산 남로, 천산 북로 요 위에 있는 길들이 자주 이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활용이 많이 된 것이 바로 천산 남로입니다. 요 그 장건도 이 천산 남로를 통해서 가려 그랬던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크로드 길인데 이 천산 북로, 천산 남로 할 때 딱 보시면 이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천산산맥이라고 거대한 자연산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무협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협지를 보면 이제 무협지에는 이제 중국 중원에 여러 문파들이 존재하잖아. 뭐 소림파, 무당파, 화산파 하듯이 명문 정파들 있잖아. 그 명문 정파들이 맨날 싸우는 상대가 있어요. 걔들이 누굽니까? 사파라고 해요. 사파. 이 정파는 명문 정파, 이제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는 명문 정파들이 있는 거고 소림, 화산, 뭐 무당파 이런 애들이죠. 그에 반대되는 진영에는 사파가 있다고. 사파의 거두가 누구냐면 흔히 뭐라고 나옵니까? 마교라고 나오잖아. 마교. 마교가 어디 있습니까? 마교. 그 마교가 어디 있다 그래요? 무협지를 보면 천마대산에 있다 그러잖아. 천마대산. 그 천마대산에 있다고 하는 그 마교의 천마대산이 바로 여기예요. 천산북로, 천산남로 사이에 있는 이 천산산맥.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지형이에요. 진짜 엄청 높은 고산지대로 쫙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이 천산이라고 거대한 산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가 바로 무협지에 나오는 마교의 본산, 천마대산이 위치한 곳이고, 천마대산 요 일대에서 마교가 사는 거야. 그럼 마교랑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무협지를 좀 많이 보면 알 텐데 보통 곤륜파라는 또 무림의 명문 정파가 있어. 곤륜산맥에 사는 곤륜산맥이 어디냐? 막 유동네야. 여기 서역 남로 써 있는 데 있지. 여기가 이제 곤륜산맥이라고 해서 거대한 산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티베트 고원으로 가는 그 산맥들이 있는 거 여기 펼쳐져 있는 거야. 곤륜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천마대산, 이 천산산맥에 있는 마교가 중원 무림을 정벌하러 떠나자 이러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애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애들이 곤륜파야. 그래서 항상 마교가 문을 열고 나오면 무림 정벌을 위해 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때려잡는 애들이 곤륜파라고. 곤륜파가 제일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마교랑. 얘들은 항상 마귀의 피해를 입는 애들이니까. 뭐 그런 무협지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도 요 지역이 정말 재밌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뭐랍니까? 영웅문에서는 이제 요 동네가 또 뭐 구양봉, 서역의 구양봉의 또 동네기도 하고. 뭐 여러분은 모르는데 나만 신나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정말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흉노에 억류되고 흉노에서 탈출해서 대월지를 갔다가 오는 길에 다시 흉노에 다시 붙잡혀서 또 억류되고 또 탈출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한나라 장안에 도착한 장건은 이제 바로 한나라 무제를 만납니다. 황제를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무제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저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세계였던 저 오아시스 사회, 저 사막을 가보니까 수많은 오아시스 도시들과 국가들과 세력들이 있었고, 뭐 그 동네에는 이렇다. 그 동네의 물물은 이렇고, 이러면서 막 소개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은 뭐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마천의 사기 대환열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정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천의 사기 대환열전은 장건이 가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걸 그대로 이제 정리해 놓은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대환열전 보면 정말 재밌어. 정말 그 당시 중원 사회, 중국인들은 몰랐던 저 미지의 서쪽 사회에 대한 정보가 이때 막 장건에 의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우와, 장건이 왔다. 그러면 그제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야, 우리 이 서쪽으로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져 있었구나. 우리는 저 사막은 죽음의 땅인 줄 알았는데 저 사막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없습니다. 중국인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지 그 당시에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그러면서 이 장관이 또 무제를 만나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내가 사실은 그 오아시스 사회를 가보니까 저 우리가 몰랐던 저 서쪽 사회에서도 거기서 가서 그쪽 문물을 우리 내가 살펴보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중원 지역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물자가 거기서 소비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보고 들은 바를 보고하는데 그 거기에 그 장관이 무슨 말을 하냐? 야, 막상 거길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랑 교류가 단절된 사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거기 사람들도 우리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건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온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촉 지역, 오늘날의 사천성이죠. 그 나중에 그 삼국지 할 때 촉한의 유비가 들어가 사는 동네인데 그 파촉을 통해서 뭔가 거기에 어느 교통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뭐 대나무 제품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서역 사회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내가 지금 그 가고자 하는 이 비단길, 이 서역으로 가는 이 길은 저 흉노 때문에 위험한 길이지만 저 남쪽으로 사천성을 돌아서 가는 길은 요건 내가 가볼 만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바로 여기야. 여기가 이제 중국의 사천성이잖아. 지금 내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제 여기 이 시안 밑에, 밑으로 해서 이 중국, 이 한나라의 이 서남쪽, 요 지방이 사천성이잖아요. 이 지역에 어떤 교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요 길을 찾자. 이 길을 찾아서 서역으로 가는 길을 뚫어보자.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티벳 고원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른바 이게 그 파촉이, 그러니까 그 파촉의 촉이 이 글자를 쓰거든요. 나중에 유비의 촉나라 할 때 이 촉이죠. 이 촉도를 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냥 말만 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또 직접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집념의 사나이야. 내가 그 황제께서 날 지원해 주시면 내가 한번 그쪽으로 또 한번 그 교통로를 한번 뚫어보겠다. 날 믿고 맡겨달라. 그래서 한나라 무제에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총나라길 촉도 개발을 들어갑니다. 이게 직접 곤명 지역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 정말 남쪽 저 서남쪽 지역까지 가요. 갔는데 사실 그 동네 우리 말이 그러니까 지도가 안 나오나? 아 여기 보면 여기야 여기. 내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 동네라고 이 동네. 여길 통해서 가겠다는 거야. 여길 통해서. 이쪽 길을 돌파해서 요렇게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아, 뭐, 난 어떻게 가는지 길도 모르겠어. 아마도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타클라마칸 남쪽으로 이 곤륜 남로, 이른바 타클라만 사막, 이 남쪽이 곤륜 남로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촉도로 개발하자는 거. 근데 여기 사실은 진짜 엉망진창이거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는 동네예요. 아니 오죽하면 그 유비가 그 총나라를 세운 유비가 여기를 왜 들어가냐고. 왜 들어가냐면 여기가 정말로 이 딱 보면 정말 자연적 지형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잖아. 여기는 지금도 교통로가 만만치가 않아. 이게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면 지키긴 쉽고 정말 방어하기 쉽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나가기도 쉽지 않다고 교통로가 정말 엉망진창이라서 일단 그 이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형성하면 정말 외부로부터 정말 초롱성 같은 요새를 확보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지형이에요. 이 티베트 고원과 이 북쪽의 수많은 남쪽에 이 동서남북으로 어마어마한 그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리고 이 가운데만 분지 지형인 거야. 그러니까 사천성이 정말 독특한 동네예요, 지형적으로. 여기가 정말 재밌는 동네인데 어쨌든 여기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교통로를 뚫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진짜 자연적으로 정말로 만만치가 않아, 이 동네도. 정말 수많은 산림과 정말 이 중국 대륙하고는 또 다른 지형이라고, 이 중원 지역과는. 이 동네를 들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사실 만만치가 않죠. 쉽지가 않았지.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그 울창한 산림을 개척해서 돌파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동네에 풍토병이 있고 또 여기는 토착 민족이 없겠어? 무조건 있지. 여기도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야. 토착인들의 방해, 반발 등으로 결국은 이 촉도 개발에 장건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장건이 또 돌아와서 또 고민을 하는 거지. 장건은 끊임없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제안을 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제안을 끝까지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최고의 모험가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기원전 119년에 충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게 티엔산이 천산이에요, 천산. 아까 천산 산맥했던 천산을 이제 중국어 발음은 티엔산이죠. 어쨌든 천산 북방에 오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오손이 그 당시에 충무의 공격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걸 이미 장건이 이제 서쪽 갔다 오면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잖아. 또 한무제게 제안을 하는 거지.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사절단 지원해달라. 나에게 지원을 해주면 내가 다시 서역으로 가서 이 오손과 같은 수많은 흉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흉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동맹을 맺고 오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이게 이제 기록에는 이렇게 하면 흉노의 오른팔을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 흉노의 왼팔은 위만조선, 흉노의 오른팔은 오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록상에. 어쨌든 또 한무제 또 어떡합니까? 한무제 또 속아주지 또. 한무제 또 속는 거야. 장관의 말이 정말 달콤하단 말이야.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너 한번 다시 한번 갔다 와봐. 그래서 또 장관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장관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절단을 거느리고 오손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오손은 장관의 제안을 오케이 하지 않죠. 왜입니까?
흉노의 주목은 가깝고 한나라는 멀리 있잖아. 괜히 한나라랑 손잡았다가 흉노 군대가 들이닥치면 오손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장관의 생각 같지 않다고 오손의 생각이. 오손 입장에서는 아무리 흉노가 괴롭혀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어쨌든 흉노에 굴복하는 게 낫지. 괜히 한나라랑 손잡다가는 아예 멸족을 당해버리니까 나라 멸망을 한다고. 그건 피해야 되잖아. 결국은 장건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래서 장건은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장건이 정말 대단한 게 이때 오손에 갔을 때 오손에 머무는 동안 다시 장건과 함께 같이 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여러 지역에 이제 그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지역으로 잠시만요. 어, 여러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을 파견을 하는 거야. 그 당시 그 흉노의 영향력하에 굴복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도 수많은 그 부족과 국가들이 있었는데 대환, 강거, 대월지, 대하는 파르티아죠. 안식국. 예, 뭐 어쨌든 이 동네 사람들. 이 오아시스 사회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 사실은 흉노 눈치를 보고 흉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사실은 흉노에게 반발심을 내심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에게 사신을 파견해요. 그래서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과 다 동맹을 맺고 흉노에 대항해서 싸우는 어떤 거대한 연합을 형성하는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장건이 이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얻어온 정보가 그 당시 중국인들의 어떤 세계적 시야를 완전 확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오아시스 국가와 서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서로 외교 사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건이 개척한 그 비단길의 위력인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라고 하는 걸출한 역사서를 편찬한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뭐 후대 역사가가 아니에요. 한무제 시기에 그 당대를 살던 사람이야 사마천이. 사마천은 장건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사마천이 자기가 쓴 역사서 그 사기에 장건의 찬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건은 전임미답의 경지를 개통한 인물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대단한 인물인 거죠. 정말 집념의 인물이야. 집념의 장건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장건의 여행길인 겁니다. 장건이 요렇게 갔다가 붙잡히는 거야. 여기 여기가 이제 이른바 이제 뭐라, 뭐랍니까? 저기 뭐라 그래요? 화성의 회랑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 저기 이렇게 농서 지역인 거죠. 예. 어쨌든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사실은 이 무의까지가 그 당시 한나라가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지역이고, 물론 한무제 때는 이 장액, 주천, 거연, 이런 데 다 군현을 세워요. 통치기구를 세웁니다만, 어쨌든 그건 한무제가 이제 흉노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개척한 동네고, 원래는 이 무의까지가 완벽하게 이제 한나라가 이제 장악하고 있던 동네입니다. 이 무의가 이른바 서량이라고 해서 양주 서쪽에 있는 서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동네까지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중원 사회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고,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쯤 가다가 걸린 거야. 흉노에 끌려가지. 10년 뒤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갖고 천산남로, 이 투르판을 지나서 천산남로, 이 천산북로 이렇게 가는 거고, 요게 거대한 천산산맥인 거죠. 천산남로로 가면 이 쿠차를 지나갑니다. 이 쿠차를 지나서 요렇게 오늘날 카시가를 지나서 요렇게 가는 거지. 대환을 만나고 강거의 도움을 받아서 또 박트리아까지 가는 박트리아까지 갔다가 대월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대월지를 만나서 이 사람들과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동맹을 제안했지만 그건 실패하고 요렇게 돌아오는 길에 다시 청해성 요 일대에서 붙잡힙니다. 다시 흉노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우르도스 사막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10여 년의 어떤 여행길 끝에, 여정 끝에 한무제를 다시 만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진짜 이 당시에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이거를 가능케 했던 인물이 바로 장건이란 인물입니다. 장건이 다 개척한 길이야. 천산남로 대표적인 비단길이죠. 그리고 여기는 탈인분지, 이게 탈인분지라고 하기도 하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렇게 사막이 있는 거죠. 요 남쪽으로는 이제 곤륜남로라고 하는 동네죠. 이렇게 있죠. 어쨌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장건의 거대한 어떤 여정의 길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실크로드가 이제 완벽하게 교통로로서 이 이후로는 교통로로서 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중원 지역의 이 교통로, 요렇게 가는 교통로, 이제 이 이제 여기 오늘날로 따지면 상해, 옛날 남경 막 요 동네, 장강역 하류죠. 요 동네로부터 물산이 요렇게 가고, 또 북쪽으로부터 오늘날 베이징 북경인 요 교통로죠. 요게 이제 이 당시엔 연지역이라고 했어요. 옛날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연나라 땅이라고 하는 연지역이 있었던 요 동네에서 요렇게 교통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의 장안, 시안이 있던 동네고, 요렇게 시안으로부터 요렇게 들어가서 천산북로가 이렇게 있고, 천산남로가 있고, 여기는 곤륜남로가 있고, 요렇게 요 세 가지, 이 사막을 건넌 세 가지 길을 요렇게 돌아가면 드디어 실크로드로 나아가서 요렇게 가서 오늘날 레반트 지역,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이 동네로 가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지중해를 건너기도 하고, 바로 소아시아, 이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는 요 동네로 가서 그리스로 바로 건너가는 요 길로 가기도 하고, 요게 한나라 제국으로부터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교통로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장건. 예, 장건이 개척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또 강의를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엔 초원길을, 이제 초원길과 단빛길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 또 강의 영상을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